우리가 기억하는 세종대왕은 어떤 모습일까요? 아마도 백성을 사랑하고 위대한 한글을 창제하며 과학기술을 발전시킨 완벽한 성군의 모습이 가장 먼저 떠오르실 겁니다. 하지만 과연 그분의 생애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늘 순탄하고 영광으로 가득했을까요? 오늘 우리는 그 위대한 업적의 찬란한 빛 뒤편에 가려져 있던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고통과 고뇌, 그리고 때로는 미스터리하게까지 느껴지는 선택들을 파헤쳐 보려 합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알던 세종대왕의 모습에 깊은 균열을 일으킬지도 모를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세종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고 그분의 위대함이 단순히 타고난 것이 아니라 처절한 번민과 고독한 결단의 산물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순간 역사 속 인물을 이해하는 새로운 관점이 펼쳐질 겁니다. 흔히 만세의 스승이라 불리는 세종대왕, 그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벅차오르는 분이죠. 훈민정음 창제부터 치국이와 해식의 발명, 그리고 북방 개척을 통한 영토 확장에 이르기까지 그의 치적은 조선 500년 역사상 가장 빛나는 별처럼 빛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좌에 앉은 순간부터 그를 옥죄어오는 병마의 고통은 평생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습니다. 밤낮 없이 책을 읽고 국정을 살피느라 그의 몸은 늘 병으로 시달렸고 말년에는 눈까지 멀어가는 등 육신의 고통은 상상을 초월했죠. 또한 강력한 왕권을 확립하고 자신의 이상을 펼치기 위해 수많은 신하들과 팽팽한 대립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조선이라는 유교 국가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반대에도 불구하고 훈민정음 창제를 강행했던 과정은 그가 얼마나 고독한 싸움을 벌였는지 짐작하게 합니다. 편전에서 신하들과 격렬히 논쟁하며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 애썼던 젊은 이도의 모습은 우리가 흔히 보던 성군의 이미지와는 사뭇 다르게 느껴질 겁니다. 어둠이 깔린 밤, 등불 아래 홀로 앉아 백성을 위한 글자를 만들기 위해 밤샘 고뇌를 거듭했던 그분의 모습은 우리가 흔히 보던 성군의 이미지와는 사뭇 다르게 느껴질 겁니다. 왕위에 오르기 전부터 드리워진 불안의 그림자 또한 그를 괴롭혔습니다. 장남이자 세자였던 형 양녕대군이 폐세자 논란에 휩싸였을 때 그는 왕위 계승이라는 무거운 숙명 앞에서 불안한 시선을 던지는 한 인간이었습니다. 어쩌면 그 순간부터 그는 자신이 걸어가야 할 길이 결코 평탄치 않으리라는 것을 예감했을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우리가 알던 완벽한 성군의 모습 뒤에는 끝없이 그를 괴롭혔던 병마, 왕권을 둘러싼 치열한 정치적 고뇌, 그리고 주변 인물들과의 갈등 속에서 홀로 감내해야 했던 번민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위대한 업적 뒤에 숨겨진 인간 이도의 고통과 어려움은 우리에게 깊은 궁금증을 자아내게 합니다. 그는 과연 이 모든 고난을 어떻게 이겨내고 그토록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알던 완벽한 성군의 모습 뒤에 드리워진 고통과 번민의 그림자, 과연 그는 그 모든 고난을 어떻게 이겨내고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어쩌면 그분이 평생에 걸쳐 내렸던 미스터리한 결단들 속에 숨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언뜻 보기엔 의아하고 때로는 무모해 보였던 그분의 선택 속에서 우리는 인간 이도의 진정한 위대함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결정은 역시 훈민정음 창제일 겁니다. 당시 지배층이었던 사대부들은 자신들의 지식 독점권을 잃을까 두려워 한글 창제를 국가의 근본을 흔드는 위험한 시도로 여겼습니다. 최만리를 비롯한 수많은 학자들이 목숨을 걸고 반대 상소를 올렸고 그 반대 상소문은 마치 산처럼 쌓여갔다고 하죠. 하지만 세종대왕은 이 엄청난 반대와 집단적인 저항에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백성을 위한 새로운 글자를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절대 안 된다고 외칠 때 그분은 반드시 해내야 한다고 굳게 믿었던 거죠. 신하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 편전에서 격론을 벌이던 모습, 그리고 밤늦도록 홀로 앉아 백성들의 삶을 더듬으며 한 글자 한 글자에 혼을 불어넣던 그분의 고독한 뒷모습을 상상해보면 그 결단이 얼마나 단호하고 또 처절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학문적 업적을 넘어 왕으로서 백성을 향한 깊은 사랑과 미래를 내다보는 해안이 만들어낸 위대한 혁명이었을 겁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세종대왕이 말년에 접어들면서 보였던 특별한 통치 방식입니다. 그는 점점 병세가 깊어지자
어린 나이였던 세자 문종에게 국정의 많은 부분을 맡기고 자신은 편전에 나서는 횟수를 줄여나갔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병약한 왕이 국정을 소홀히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었죠. 하지만 이는 단순한 건강 악화로 인한 공백이 아니었습니다. 병상에 누워있으면서도 날카로운 눈빛으로 문종에게 지시를 내리고 중요한 정책 결정에는 여전히 깊이 관여하며 아들을 훈련시키는 동시에 자신의 통치 철학을 자연스럽게 계승시키려 했던 고도의 전략이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바둑판을 보듯 한 수 앞을 내다보고 다음 왕이 될 문종이 홀로 설 수 있도록 미리 길을 닦아주었던 거죠. 이는 왕조의 안정과 미래를 위한 세종대왕의 깊은 고민과 신뢰에서 비롯된 미스터리한 결단이자 탁월한 리더십의 또 다른 면모를 보여주는 대목일 겁니다. 또한 세종대왕은 북방 개척에 있어서도 매우 단호하고 예리한 면모를 보여주셨습니다. 여진족의 잦은 침입으로 백성들이 고통받던 북방 지역을 안정시키기 위해 그는 사군육진을 설치하고 백성들을 이주시켰습니다. 이 과정은 수많은 인명과 자원이 투입되는 엄청난 대역사였죠. 얼어붙은 땅에서 혹독한 추위와 싸우며 국경을 지키는 병사들의 모습, 그리고 낯선 환경에서 새로운 삶을 일궈나가야 했던 백성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세종대왕은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의지로 북방 개척을 강행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영토를 확장하려는 욕심이 아니었습니다. 압록강과 두만강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던 그분의 뒷모습 속에는 백성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가의 장기적인 안정을 도모하려는 외교적, 전략적 의도가 숨어 있었습니다. 단순히 국경을 방어하는 것을 넘어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협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고 조선이라는 국가의 지속 가능한 번영을 위한 굳건한 초석을 다지려 했던 것이죠. 이처럼 세종대왕의 결정들은 그저 눈앞의 상황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시대를 앞서가는 해안과 고독한 책임감이 어우러진 결과물들이었습니다. 이처럼 세종대왕의 결정들은 단순히 눈앞의 상황에 대한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시대를 앞서가는 해안과 고독한 책임감이 어우러져 만들어낸 결과물들이었죠. 하지만 이러한 위대한 결단들 뒤에는 그분 역시 시대가 가진 엄연한 한계와 인간적인 고뇌 속에서 끊임없이 번민해야 했던 한 명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조선이라는 나라는 견고한 유교적 가치관과 엄격한 신분제도 이에 세워진 사회였죠. 세종대왕은 어쩌면 그 어떤 왕보다 인간적인 약점과 고통을 많이 겪으셨던 분입니다. 즉위 초부터 잦은 질병에 시달리셨고 말년에는 거의 눈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병세가 깊어지셨죠. 하지만 육체의 고통은 오히려 그분의 정신을 더욱 단련시킨 것은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신하들의 반대와 백성들의 어려움, 그리고 자신의 병환까지 이 모든 역경 속에서도 끝내 백성을 향한 사랑과 미래를 향한 비전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미스터리한 결단들은 시대를 초월한 해안과 고독한 책임감의 결과였죠. 훈민정음 반포를 앞두고 모든 반대를 무릅쓴 최종 결단, 병든 몸으로 백성을 위한 마지막 정책을 구상하던 그분의 모습에서 우리는 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숭고한 정신을 엿볼 수 있습니다. 세종대왕의 위대함은 단순히 많은 업적을 넘어섭니다. 현실의 차가운 벽에 부딪히면서도 좌절하지 않고 한계를 뛰어넘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 치열하게 싸웠던 한 인간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고통과 고뇌 속에서도 백성을 향한 깊은 사랑과 미래를 향한 비전을 잃지 않았던 인간 이도의 위대함에 깊은 경외심과 공감을 느끼게 되는 지점일 겁니다. 그렇다면 이 위대한 인간 이도는 과연 어떤 시대적 한계와 마주하며 그토록 치열하게 고뇌했던 걸까요? 조선이라는 사회는 엄격한 신분제와 견고한 유교적 가치관으로 둘러싸여 있었죠. 타고난 신분에 따라 삶이 결정되고 학문과 기회는 소수에게만 허락되던 시절이었습니다. 세종대왕은 바로 이러한 현실 속에서 모든 백성이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는 이상적인 세상을 꿈꾸셨습니다. 하지만 그 꿈을 현실로 만들기란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당시 백성들의 삶은 고단했습니다. 신분이라는 굴레에 갇혀 자신의 재능을 펼치지 못하고 때로는 부당한 대우에 속수무책으로 당해야만 했죠.
억울한 사연들이 궁궐 담장을 넘어 세종의 귀에까지 당도했을 때 어좌에 앉아있던 그분의 마음은 얼마나 찢어지는 듯 아팠을까요? 유교 경전을 밤늦도록 펼쳐놓고 어떻게 하면 이 경직된 사회를 조금이라도 더 인간답게 만들 수 있을지 깊은 번민에 잠기셨을 겁니다. 그의 정책들은 단순히 이상적인 구상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현실의 두꺼운 벽을 뚫고 나가기 위한 치밀한 전략이자 백성을 향한 간절한 염원에서 비롯된 인간적인 번민의 산물이었던 것이죠. 과학기술의 발전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치구기와 해시계 같은 놀라운 발명품들이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수많은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끈질기게 연구를 독려하고 기술적 제약을 하나씩 극복해나가는 과정이 있었을 겁니다. 어쩌면 세종은 한밤중에 홀로 앉아 실패한 기구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다시금 백성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포기하지 않고 나아갔던 것이겠죠. 수많은 신하들 사이에서 홀로 고독하게 결정을 내려야 했던 어좌 위 리더의 무게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무거웠을 겁니다. 이 모든 고뇌와 번민을 뚫고 세종은 자신의 시대적, 개인적 한계를 극복하며 미래를 내다보는 해안으로 위대한 유산을 남기셨습니다. 훈민정음 반포를 앞두고 겪었던 극심한 반대, 그 모든 비난과 비판을 무릅쓰고 한글 창제라는 최종 결단을 내리던 그 순간은 진정시대를 초월한 해안과 고독한 용기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병든 몸으로도 마지막 순간까지 백성을 위한 정책을 구상했던 그분의 모습에서 우리는 세종의 미스터리가 사실 시대를 앞서가는 통찰력과 홀로 감당해야 했던 숭고한 결단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고통과 고뇌 속에서도 백성을 향한 깊은 사랑과 미래를 향한 비전을 잃지 않았던 인간이도의 위대함은 단순한 업적의 나열을 넘어섭니다. 그의 삶은 현실의 한계를 뛰어넘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 치열하게 싸웠던 한 인간의 생생한 기록이죠. 세종대왕은 완벽한 성군이라는 전설 뒤에 고통과 고뇌 속에서 미스터리한 결단을 내리며 시대를 바꾼 인간이도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영웅의 모습 뒤에 숨겨진 인간적인 면모를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위대함을 이해하는 길이 아닐까요? 세종의 이야기는 단지 과거의 기록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는 복잡한 문제들 속에서 진정한 리더십과 비전, 그리고 인간적인 고뇌의 가치를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깊은 울림을 전해주고 있죠. 그의 위대한 유산은 현재에도 유효한 메시지를 던지며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세종대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진정한 깨달음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